포인터 이해와 활용편 10장 포인터와 구조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0장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 주제를 좀 총 7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 구조체 그리고 포인터 얘기를 구조체와 포인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구조체에서 우리가 기본편에서는 살펴보지 않았던 구조체의 좀 더 깊은 얘기를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절에서는 자기 참조 구조체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 절에서는 이 앞서 살펴본 자기 참조 구조체를 이용해서 연결 리스트를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서 포인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사용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다음 다섯 번째 절에서는 이 연결 리스트에 함수 포인터를 활용을 해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앞서 배웠던 함수 포인터가 또 이렇게도 응용될 수 있다는 걸 살펴볼 거고, 여섯 번째 절에서는 이제 음악 목록 관리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앞서 준비해 놨던 연결 리스트를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활용해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결 리스트가 이 연결 리스트 그 자체로도 데이터를 관리하는 아주 좋은 자료 구조의 한 가지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단원 정리를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럼 들어가서 우리 첫 번째 구조체와 포인터 얘기를 살펴볼 거고, 구조체는 우리가 이미 앞서 기본편에서 살펴봤던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여기서는 생략을 할 거예요.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자, 이제 구조체를 선언하는 우리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를 한번 살펴볼 건데, 기본편에서 배운 얘기를 여기서 잠깐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structure 키워드, 이 struct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구조체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구조체 변수를 만들 때도 항상 struct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type define을 키워드를 사용을 할 거예요. type define을 이용을 해서 구조체를 정의하면서 타입을 지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지정된 타입을 이용해서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우리 이제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금방 한 얘기가 우리 구조체 만들 때 struct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여기에 구조체 이름을 하나 지정을 해주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앞에 언더바를 종종 붙이는 게, 이제 이거는 사실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제 뒷부분 이것처럼 이쪽에서 정의된 이걸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가 언더바를 종종 붙여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 뭐 포인터, 캐릭터의 포인터와 정수형 변수를 이용을 해서 스트럭처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스트럭처 변수를 만들 때 스트럭처 언더바 스튜던트 형의 sdu1을 선언해 주세요 라고 지정을 해 주는데, 이번에는 이걸 구조체 스트럭처가 이렇게 옆에와 동일하게 정의가 될 때 앞에 type define을 이용을 해서 이 structure student를 누구로 student로 해주세요 라고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또는 그냥 이것처럼 구조체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여기 앞에서 type def structure underbar student는 누구다 student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똑같은 효과가 될 거고, 지정하면서 바로 이렇게 해줄 수도 있었죠. 이게 type define으로 이제 우리가 형을 지정을 해주게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이제
그냥 일반 변수 선언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편했을 거예요. 자, 이런 구조체 얘기. 자, 그러면 이 구조체를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간단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조체 변수 선언하고 구조체 여기서는 구조체 변수의 선언하고 구조체 포인트 변수를 선언할 때 이 각각 두 가지 형태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예제는 구조체 변수를 선언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 이렇게 같이 type define structure에서 student 구조체를 하나 정의를 했어요. 정의를 하고 type define으로 students라고 했고, 그럼 이제 메인의 함수 안에서 student stu1 이렇게 구조체 변수를 선언을 했어.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이와 구조체 변수 stu1이 준비가 되고 여기 안에는 누구 네임의 포인트죠. 네임 포인트가 하나 준비되어 있고 메이저 포인트 SID 포인터 그 다음에 age가 저장될 변수 이와 같이 준비가 됐을 거야. 그러면 이 각각의 이제 접근할 때 변수일 때는 이거 안에 있는 누구 해서 sd1.name 이와 같이 접근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접근해서 포인터니까 뭐 메모리 동적 할당 받아서 name에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name에다가 soft power라는 문자열을 복사해서 저장을 해주게. 이와 같이 해서 각 포인트 변수에다가 메모리 동적 할당 받고 그 다음에 문자열을 복사를 해주게끔. 그럴 때 어떻게 쓴다? 이렇게 점을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포인터 구조체를 변수로 그냥 변수로 만들고 사용할 때는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내용을 출력을 하고 그리고 항상 몰락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했으면 뭘 해달라? 풀이를 해달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풀이까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게끔. 자,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좀 관심 깊게 볼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구조체 변수로 했을 때 점을 이용해서 접근을 한다는 거 멤버에다가 이와 같이 접근을 하는데 그럼 이번에는 이번에 구조체 포인트 변수를 선언할 거야. 구조체 포인트 변수를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하면 우리는 이와 같이 좀 코드에서 차이가 생길 거라는 걸 보는 거예요. 앞서 구조체는 동일한 상태에서 이제 변수를 스튜던트의 포인트 sdu1을 만든대. 그러니까 sdu1은 그냥 포인트 변수고 이 포인트 변수가 이제 가리킬 게 구조체 스튜던트 구조체의 덩어리를 가리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스튜던트의 포인트형으로 해서 몰락 size of student 이렇게 해서 메모리 동적 할당을 통해서 이와 같이 메모리를 잡고 stu1이 여기를 가리키는 형태로 지정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구조체의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제 사용할 때 점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이거 빼기와 크다 기호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와 같이 표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STU1이 STU1이 가리키는 곳 이곳에 있는 name 여기에 있는 이 포인트 변수 name을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용법이 다르다는 거. 자, 그리고 별표에서 이걸 사용하고 싶으면 항상 이렇게 STU1이 역참조 연산해서 가리키는 곳, 이 곳을 가리키기 때문에 괄호를 꼭 씌워줘야 돼. 그리고 여기에 name이라고 지정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만 표시를 해준 거고요. 사용은 실제 이제 이걸로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와 같이 이름에서 메모리 동적 할당 받는 건 동일하고
이제 점으로 접근 안 하고 구조체 포인트니까 이걸 이용해서 STU1의 name, 그 다음에 STU1의 major, STU1의 SID, STU1의 age 이와 같이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 이 차이점을 살펴보려고 한 거예요. 이와 같이 구조체 변수의 선언과 사용하는 방법과 구조체 포인트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자, 그리고 내용을 이제 출력을 하고, 그리고 풀이할 때도 풀이해주고 나서 지금 STU1 이 자체 이거에 대해서도 풀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풀이를 추가를 해주는 걸 살펴볼게요. 이렇게 해서 구조체에 대해 우리가 변수 선언하고 사용하는 이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일단은 몸풀기로 이 정도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2절로 넘어가서 구조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한번 이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서 여러분도 확인 한번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